예, 제2절 음식과 권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바로 권력이다. 긴밀한 상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더더기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음식에 권력이 생겼는지 한번 다음 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이 어떤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렵이나 어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한 것은 신석기 시대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입니다. 10,000년 전에 정착 생활을 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곡물을 생산했다는 점이죠. 그 곡물이 바로 대표적인 작물이 바로 밀입니다. 그래서 밀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이 이란이라든지 터키 이쪽 우리가 이 바로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인 이곳에 가보면 아직도 미래 화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화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곳에 가면 여전히 땅을 파면 이런 화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밀이 생산됨으로써 비로소 사람들은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런 최초의 인류의 문명지인 이곳에 가보면 밀의 생산량에 따라 뭡니까? 계급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밀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많은 재산을 가져서 그 재산을 바탕으로 바로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서양 사람들도 양념을 많이 쓰는데 많은 양념을 쓰는 것은 뭡니까? 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값비싼 양념들을 또는 포도주까지 타서 마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콜럼버스가 뭡니까? 백기를 찾아서 뭡니까? 우리 동아시아로 넘어오죠. 우리 동아시아에 넘어와서 많은 양념들을 구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은 권력과 긴밀히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즉 동양에서 최초로 노자라는 사람은 도가 사상가죠. 일종의 중국의 우리가 특히 이 사상가 중에 대표적인 도가 사상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늙을 노자의 아들 자자를 쓰는 여러분들 아마 노자라는 사상가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노자는 우리가 공자는 성이 공씨입니다만 성이 원래는 이 사람은 이씨인데도 노라는 이런 전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노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죠. 예를 들면 치대국 약팽소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자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바로 뭡니까? 큰 나라를 다스린 자는 대국은 뭐야? 대국 큰 나라를 다스린 자는 뭐와 같이 해라? 약처럼 해라. 작은 생선을 바르는 것처럼 하라. 자, 생선과 뭡니까? 나라를 연관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노자라는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바로 음식과 어떤 권력의 상호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이 얼마나 음식이 권력과 긴밀히 상호관계성을 가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 고대 여러분들 역사에 하나라 걸왕이라는 폭군이 있었습니다. 이 폭군 걸왕은 이웃 마을을 정벌해서 미녀를 구해왔는데 이 미녀가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미녀를 위해서 온갖 진미를 갖다 바쳤죠. 그때 바로 이 메이라는 미녀가 있었는데 이 메이에게 곰발바닥을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곰의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딱 두 부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 쓸개이고 다른 하나는 발바닥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바로 이 부위입니다. 이처럼 거로왕은 뭡니까? 그의 사랑하는 애처 메희를 위해서 곰발바닥을 갖다 붙였습니다.
우리도 뭡니까? 대기업의 총수나 아주 또 중견기업이 돼야 이런 곰발바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느 나라 탕왕 같은 사람은 실제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요리사였어요. 요리사였는데 이 사람이 중국 최초의 요리사가 나중에 재상이 됩니다. 이윤이라는 사람이 재상이 돼요. 재상이 되면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임금을 위해서 산의 진미를 갖다 바치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불로 장서약을 구하기 위해서 삼천 동자하고 도사를 파견합니다만은 15년을 살면서 15년을 유지하면서 결국 진시황이 뭡니까? 진시황이 세운 최초의 통일 국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대표적인 바로 거기 불로초죠. 그 다음에 한나라 무제 같은 사람은 후궁이 300여 명 됐는데 이 무제는 이 후궁들 때문에 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사슴의 피를 뭡니까? 맞는 사슴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가들은 뭡니까? 좋은 음식, 우리 몸에 보양되는 음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감히 이런 것들을 언감생심 맛볼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어디 가서 불로초를 구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사선정약을 구하며 우리가 어디 가서 감히 곰발바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적 사례에 보다시피 권력과 음식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베이징 대학의 장법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하죠. 그의 저서에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이라는 책에서 음식과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다시피 미의 화해는 마대 화해는 기의 화해로, 기의 화해는 심의 화해로, 심의 화해는 정치의 화해로, 즉 맛과 정치는 바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오늘날 이 현대 작가인 장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즉 바로 맛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3절에 음식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또한 인간관계와 긴밀히 상호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랑 같이 좀 잘 관계를 좀 맺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우리 언제 한번 식사 같이 합시다.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성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커피를 마신다든지 또는 뭐 여러분들 식사를 같이 청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모두 음식과는 인간과의 관계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미식의 아버지 여러분들 바로 프랑스의 미식의 아버지 사바냉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뭡니까?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고 사바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음식은 뭡니까? 역사와 여러분들 음식 속에는 뭡니까? 역사와 취향과 그 다음에 습관과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음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권력까지도 담겨져 있죠. 파월, 그죠?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를 내가 딱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는 말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언제 우리나라 이 TV에서 한번 중국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도 이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일으켰는데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수기 때는 대도시로 몰려듭니다. 대도시에 건축물을 짓고 노가다를 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이불을 보따리 한 짐을 메고
베이징으로 또는 대도시로 와서 상경을 하면서 먹는 음식은 그 힘든 노동을 하는데도 정말 최하발의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 만토라는 만두인데 이 만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만두가 아니고 그냥 뭐야 하얀 밀가루에 속에 아무것도 없는 이 밀가루 퍽퍽한 것을 먹고 하루 세 끼를 먹고 뭡니까 그 힘든 노역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하청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이런 만두를 먹는 사람이라고 딱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야 이 사람 노동공 바로 시골에서 상경한 노동공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또는 좋은 뭡니까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이 멋진 음식을 먹는 것은 뭡니까 최소한 중산층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사번행이 이런 음식의 아버지 사번행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를 우리는 그 음식 속에서는 뭡니까 권력뿐만 아니라 역사, 습관, 취향, 사회, 문화가 모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음식은 오찬 효과라는 이런 사회적 용어가 있는데 오찬 효과다. 이 오찬 정오의 오 찬은 뭡니까? 이 어떤 반찬이라는 뜻입니다. 식사 이런 뜻입니다. 오찬 효과라는 사회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 오찬 효과는 뭐냐면은 실제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뭐 합니까? 섭취하는 포도당, 단백질 등 영양소의 자극으로 상대에 대한 호감이 생겨납니다. 또 긍정적인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음식은 뭐예요?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예요?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되고 또 함께 식사한 사람과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밥 한 번 같이 먹읍시다. 식사 한 번 같이 합시다. 라는 이 말 속에는 나는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또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 언제 식사나 차 한잔 같이 해요. 라고 말했을 때는 나는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사회적 유역인 오찬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제로는 식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자주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의 진한 일체감, 상대하고 나는 당신과 진한 일체감을 뭡니까?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강력한 대화 지향적 태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밥을 먹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야? 너하고 일체감을 갖고 너하고 당신과 대화 지향적 태도를 느낄 수 어, 있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밥을 같이 먹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뭡니까? 밥이 바로 뭡니까? 공동체의 끈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동아시아에 가보면 이런 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끈을 유지하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요리하는 법을 쓴 저자 피셔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인간과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가볍게 빠져서는 안 되는 친밀한 행위다. 왜? 바로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뭐야? 상대와 진한 일체감을 느끼고 싶고 또 상대에 대한 강력한 대화 지향적 태도를 느끼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식당에 가보면 식탁이 아주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은 어떤 지고화를 막론하고 어떤 상호 중국의 음식을 이 둔건 이유는 뭡니까? 어, 어떤 상석과 하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담판이라든지 협상을 할 때 이러한 식당에서 많이 합니다.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는 바로 판국이라는 일종의 판국이라고 합니다. 판국, 판국. 이것을 우리는 판국이라 하는데 바로 이러한 둥근 식탁에서 주로 상호지에 상관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절 음식은 바로 애교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음식은 왜 애교와 관련되어 있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음식을 두고 관계 발전을 위한 음식은 뭡니까? 음식에 대해서 이런 말이죠. 관계 발전에 위한 가장 오래된 애교 도구를 뭡니까?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식탁위의 정치를 쓴 차이쯔 창이라는 사람은 정치는 식탁위에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과 애교는 바로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하고 이란의 어떤 협상을 했을 때 아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프랑스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와인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잘 알다시피 이슬람 국가로서 금주의 국가예요. 근데 프랑스는 그것을 잘 모르고 뭡니까?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와인을 올림으로써 이 협상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뭡니까? 음식은 뭡니까? 한 국가를 대표하고 또 상대 국가를 뭡니까?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수교는 주계장목을 걷어낸 것이 1971년입니다. 이때 미중 관계가 정상회담을 할 때 바로 중국을 찾은 헨리 키신저가 중국 키신저 국무부 장관에게 뭡니까? 중국이 뭘 줬냐면 베이징 카오야 북경 오리고기를 대접했습니다. 우리가 북경에 가보면 반드시 먹어야 될 음식이 있죠. 베이징 카오야라는 북경 오리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음식을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데 중국의 그 가장 번화거리 왕푸정에 가면 쉔쥐더라는 전취득이라는 대대적인 한 우리 바로 이 큰 몇 층의 건물들이 이 오리고기집이 있는데 이곳에서 뭡니까? 베이징 카오야를 우리가 이 선물로 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키신저가 바로 중국의 주석 조올라이하고 이런 고급 요리를 먹으면서 협상을 잘 이끌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도 왔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트럼프한테 제공했던 음식이 바로 독도새우입니다. 이 독도새우에는 아주 함의가 담겨져 있죠. 이 독도라는 땅은 사실은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 애국가 매번 이 독도를 저 나라 땅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참 괴롭히죠. 참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이 독도의 새우를 딱 올려놓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본의 언론에서는 대서특필됐던 것입니다. 한국 저 사람들이 말이야, 트럼프가 오니까, 딴 것도 아닌 독도새우를 대표로 해서 음식을 올렸다. 그래서 바로 이 독도새우의 함의에는 뭡니까? 한국 영임을 알리는, 세계 만방에 알리는 하나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함의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민들이 먹는 핫도그라는 음식도 깊은 함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 바로 이 핫도그인데 2차 세계대전을 지어나기 위해서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뭡니까?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루즈벨트는 친근감을 고조하기 위해서 뭡니까? 핫도그라는 서민 음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바로 이 핫도그가 미국과 영국의 어떤 그런 동맹을 맺는 중요한 계기가 됐죠. 그 다음에 피시앤칩스라는 여러분들 바로 2015년도 10월 20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뭡니까?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 총리 뭡니까? 캐머런은 뭡니까? 시진핑 주석을 보며 펍, 일종의 맥주바죠. 초대해가지고 바로 서민 음식인 피시앤칩스와 맥주를 동시에 곁들여 먹었습니다. 바로 이 피시앤칩스는 단순한 그런 음식이 아주 이 주석에게 좋은 음식이 아닌 서민 음식을 줌으로써 뭡니까? 일종의 이 바로 서민적 이미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음식에서 보다시피 이런 음식과 정치는 외교는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잘 알다시피 우리 판문점에서 남북한이 모였는데 그때 올랐던 음식은 정말 상징성이 많이 담겨져 있답니다. 예를 들면 이 술로는 문배술과 두견주가 있는데 이 문배술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배입니다. 배인데 이 배는 뭐냐? 문배라는 배가 있습니다. 평안도에서 나는 북한을 대표하는 술이고 두견주는 뭡니까? 충남의 면천에서 나는 술입니다. 두견은 일종의 진달래를 뭡니까? 술로 담가서 만든 술이죠. 그래서 북한을 대표하는 문배와 우리 남한을 대표하는 두견주가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판문점에서 통영의 문어냉채가 나왔습니다. 이 통영에는 윤희상이라는 아주 뛰어난 음악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월북을 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는 뭡니까? 아주 사상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못 살고 나중에 서독으로 가죠. 그렇지만은 이에 그 음악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을 대표하는 바로 남북한의 화해 무도를 대표해서 바로 윤희상을 위한 문어냉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위스 감자전인데 왜 그러면 스위스 감자전을 냈을까요?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어릴 때 뭡니까? 스위스로 유학 가가지고 먹던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스위스 감자전을 냈고, 그 다음에 신안에 가면 해산편수라는 그런 일종의 만두 같은 것이 있는데, 신안은 뭐야? 고향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을 대표로 하죠. 그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안에서 잡히는 여러 가지 해산물을 통해서 해산편수를 만들어서 올렸다. 우리가 이 김대중 대통령도 북한에 가서 뭡니까? 김정일과 담판을 협상을 맺었던 그런 대통령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서산 한우인데 서산에 가보면 여러분들 한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 뭡니까? 정주영이가 북한 사람이죠. 북한에서 소 한 마리를 팔아서 남한으로 월남을 하죠. 그래서 대성공을 거둬서 마침내 그가 뭡니까? 북한에 자기 고향에 뭡니까? 소 1만 마리를 뭡니까? 싣고 가죠. 그때 여러분이 아마 태어났나? 아주 이 TV에서 대대적인 대서특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산 한우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바로 고 정주영을 대표하는 그런 한우. 그래서 고 정주영이가 뭡니까? 자기 고향에 10,000마리의 소를 보내기 위해서 뭡니까? 이 서산에 가면 어마어마한 넓은 이 목초지에서 뭡니까? 한우를 키워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옥류관 냉면은 뭐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냉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옥류관 냉면을 파는 전문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 옥류관에 가서 냉면을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데 언제 그날이 올지 참 손꼽아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MZ 비빔밥과 쑥국인데, 이 비빔밥은 노무현 대통령이 유기농 쌀로 만든 유기농으로 농사지은 쌀로 비빔밥을 만들었고, 또 DMZ에서 나오는 쑥을 통해서 뭡니까? 비빔밥을 만들어서 남북 화해 모델을, 그 다음에 망고 무스를 만들어서 남북 한반도 지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남북한의 이 음식을 대표하는 이런 상징성을 띤 음식들을 보면 얼마나 이 음식과 애교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앞에서 말했던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음식은 의학이다. 우리가 흔히 이 음식을 우리는 양념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양념은 이 오늘날 약자자에 생각할 영자가 써가지고 양념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의학은 아주 뭐 같은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 동양에서는 약식동원 또는 의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과 음식은 같은 뿌리가 나왔고 치료하고 먹는 것은 같은 뿌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약식동원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이미 편작이라는 아주 명이죠. 춘추 중국 시대의 명이라는 편작이라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먼저 음식으로 고치되 치유하지 않을 때만 약을 쓰라 할 정도로 고대 때부터 음식과 약은 아주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 명의 손삼박이라는 사람의 천금요방이라는 책에서도 뭡니까 이 식으로 고치되 그렇지 않을 때만 약을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송나라 때도 태평성 해방이라는 그런 책에서도 보면 음식은 오장육부를 편안케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혈기순환을 도와주므로 음식으로 질병을 고친 것을 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식이저들을 줬어요. 식이는 뭐냐면은 고려시대 상식국 왕과 왕족의 질병을 뭡니까? 먹는 것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 것이죠. 그래서 간직으로는 정구품 식이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식인데 바로 고려 조선 시기에도 식이제도 공중의 왕과 그 왕족에 대해서 뭡니까? 이 식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식이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조의 명을 받아 1460년 최초의 식이요법서 식료찬요라는 뭡니까? 책을 편찬해서 가난한 백성들조차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종 때 이재마라는 사상의학서를 제시해서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분류했죠. 예를 들면 소양인, 그죠? 소양인, 그 다음에 태양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음인, 그 다음에 태음인, 이런 4체질로 구분해서 그 체질에 따라 여러분들 약을 처방하는 약을 처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시기에 많은 어떤 소설이라든지 또는 어떤 풍요를 나타내는 어떤 풍속을 나타내는 책에서는 약식동원 사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시대에 유망공이 쓴 세시풍요라는 책을 보면 한식이라는 주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푸른 쓴바퀴와 행이 향기로운 목수, 이런 봄 새로운 돋은 나물 매우 맛있네. 산촌에 운치 있는 이런 시절 따라서 양지 바른 언덕에 쑥국 끓여 마시는가. 자, 봄이 오면 우리가 뭡니까? 냉이를 캐묻고 쑥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는 뭡니까? 약식동원 사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주로 이 쑥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로 이 냉증과 부인병에서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바로 일종의 음식이지만 약초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선 시기에 많은 이런 문헌에 보면
이런 약식 동원 사상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유럽에서는 우리 여기 동양에서는 주로 식과 약이 뭡니까? 동일한 입장으로 보면 유럽에서는 주로 영양학적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토마스 시드햄이라든지 윌리엄 프로우트라든지 라보아지아 리비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양학으로 쭉 정립되고 있다는 점,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뭐 이거 별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럽에서는 영양학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죠?